네, 이제 바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까지 여기까지 사연을 맡은 사회자 이민우였습니다. 잠시 이제 그 다음 2부 세션을 진행 맡을 이제 다음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모비회관 개관식 2부와 3부 진행을 맡은 모비커 리베르타스 손예민입니다. 감사합니다. 2부는 모빅이 자랑하는 인재들, 그야말로 네임드 모비커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생각을 엑기스만 뽑아서 들어보는 세션 발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발표해 주실 분은 저희 대구 모빅회관 대표님이기도 하시죠. 알량님입니다. 알량님께서는 대구 회관의 비전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큰 박수로 알량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써놨는데 작가님이 오시면 좋겠다 했는데 작가님 오시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모비회관 대표를 맡게 된 신정호라고 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색이 모비회관인지라 작가님이 오시면 그 개관식을 하고 멋지게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지만 열심히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욕망을 담아가지고 여태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다들 개관했냐 하면 대답도 잘 못했었어요. 네, 작가님 오면 개관식 하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네, 오늘 지나면은 정식으로 개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오신 대장님을 하고 오늘 자리 채워주신 여러분들하고 내비인분 여러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트모빅의 역사가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던 작년 가을쯤에 혼자 어디 소속도 아니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계속 혼자서 까불고 모빌 거 받아들이고 좀 재밌게 해보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어요. 제가 지역 커뮤니티라고 최초나 두 번째쯤 만든 것 같기는 한데 그때 아마 기독교의 반응이라는 기독교의 반응이라는 그 노트리스 스타트 책 작가님께 추천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책을 보고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자는 안 읽었어요. 소리 끊겼다고 쓰는데 마이크를 안 킨 것 같아. 우리가 요즘 거의 온라인 세상이 와가지고 온라인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정작 이렇게 뭔가를 깊이 확실하게 배우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런 다른 콘텐츠들의 집중력들이 계속 분산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스킨십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국에서 이제 저 맘대로 모비회관 간판도 걸고 모비회관 간판도 걸고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좀 느리네. 우리 얼마 전에 오션 페이지님하고 인터뷰했던 약국 자리, 원래는 여기가 상담서으로 쓰는 자리인데 못 써고 있어요. 상담서 방법을 몰라요. 아니라 이제는 모비 상담석이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모비 계단이라고 네, 붙여놨습니다. 네. 그때 우리 허부영 원장님하고 아레가나님도 오셨고 호랑님도 오셨고 그때 만나신 분들이 지금 대구 모빌개발의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분들 안 계시면 거의 대구 모빌개발 안 돌아갈 정도 그런 이제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아마 맞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얘가 지금 보다 쓰게 돼가지고 방금 제가 말했던 거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네. 저기 표시를 좀 해주세요. 넘기려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여기 또 별로인 것 같아요. 3페이지를 좀 부탁드려요. 네. 사회적 연결망 이런 네트워크 기록글 반응해서 예. 기독교의 반응을 보면 사회적 연결망이나 네트워크 사람들 간의 만남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고 초기 기독교가 엘리트들 중심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해요. 그런 사실 예를 들어서 평민, 하층민 이런 분들은 먹고 살기 바쁠 수도 있고 그런 거 좋게 바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좀 먹고 살기 괜찮았던 분들은 이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엘리트 작가님이 있으시고 엘리트 작가님께서 이제 이런 사회적 명사분들 만나러 다니시고 저희도 왜 얼마 전에 끝난 한양대 최고위 과정 이런 데 가보면 거기 다 의사, 한의사, 회사 대표님들 삼성, LG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 다 오셨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제 나름대로는 약사님들 5페이지 좀 4페이지, 5페이지 같고 네. 그리고 저희 약사님 지인분들이시거든요. 네. 서울에 계신 분 있고 이제 셀메드 윤약국 재난관에 목포에 계시고 메디칸 고성항의학과 약사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경남 고성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대구에 계시는 이제 신승 약사님 이런 분 있으신데 그 나름대로는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모비 현상이 이거 가볍게 느낄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비트코인은 다들 많은 분들이 놓치셨잖아요. 우리 테슬라 이런 것도 많이들 놓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놓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들 되게 고마워하시죠. 굉장히 정말 초창기 때 들어오셔가지고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신정호가 공부 많이 해결했겠지. 신정호 공부 많이 해놨겠지.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겠다. 근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또 가격의 등락이 이제 버티기가 힘드니까 제가 또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다른 단톡방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보내드리고 이러이러한 행동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돼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가님을 이제 공격하는 세력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끄덕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고소를 당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사람들 믿고 도입하는 사람들만 좀 안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약사님들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거나 아니면 뭐 지역회관 대표를 맡고 정말 예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긴 한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비트 모비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고 많이 알아보고 하니까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다. 그냥 한마디 딱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모빅 설명할 일이 있으면. 그러면은, 어디에서 근거 없이 안티들이 공격하거나 이런 걸 보다가 그냥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알아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조금 더 먹힐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대구 모빅회관 대표까지 하고 있다. 이거 정말 어떤 이상한 낌새가 있었으면 나부터 하고 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머릿속으로 이거를 슬라이드를 멋지게 넘겨가면서 이제 잘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도 안 되고 그러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딱히 엘리트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약국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까 앞 페이지에서 이제 최동훈 박사, 우리 이동훈 박사님, 또 최재청 교수님, 유현준 교수님 맞죠? 유현준 교수님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대단하시다 싶고.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만큼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제 약국을 갖다가 이제 상담 위주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뢰감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국을 좀 이용을 하자. 이게 그러면 그게 제 나름대로 이제 약국 모빅이 전파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자료들도 보여드리면 저희 같이 하시는 약사님들 10분이 넘으면 한 15편 정도 되거든요. 단톡방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야기 듣고 한사람 이야기 듣고 모빅 40분 사시고 그냥 이야기만 듣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 생각보다는 다들 제 경제를 괜찮으셔가지고 어떤 분은 몇 억씩 사시고 그런 분도 많이 있으십니다. 지금 그 지역회관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이거 현재 모빅회관이 대구 포함해 가지고 5곳이나 생겨 있습니다. 모든 모빅회관들 공통적으로 이제 어디 누가 돈 대준 사람이 없었죠.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 채굴자하고 여드락 받으신 분들하고 10분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법인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한 2년만 하고 적자 돈도 많이 없는데 이거 매달 한 200만 원 들지 않겠어요?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계속 해나갈 수는 없으니까 2년만 버티자. 2년 버티면은 모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 이게 접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행사를 준비할 것도 쉽지도 않고 그죠. 2년 지나면 아마 이혼은 상호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약간 모빅이라는 아이디어는 모빅버스 전영민 대표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셨었는데 우리가 경치 좋은데 드라이브 가가지고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같은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빅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장소가 이제 맛있는 빵도 있고 토피도 있고 경치도 굉장히 좋고 그런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최소 5억 6억은 들겠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택도 없고 경치 좋은 자리 잡으면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참고 대구는 요거 만드는데 1억 5천 들었어요. 나중에 2호점 3호점이 되면 그런 멋진 자리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모빅회관들이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당연히 모빅에 대한 거나 비트코인에 대한 거나 코인의 이제 보관이나 활용, 보내기, 받기 이런 것들 간 기초적인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비트모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기업형 블록체인을 추구한다라는 거가 그게 그냥 말로 그냥 몇 마디 해가지고는 사실 생각보다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제가 혼자서 공부했을 때 거의 매일 2시간씩 해서 한 석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2달, 석 달 지나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가벼운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많은 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제가 대구 모빅회관 이 자리에서 이제 딱 한 번을 2시간짜리 강의를, 기초 강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1시간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비트모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2시간씩 몇 개월을 공부를 했는 걸 갖다가 1시간, 2시간만 요약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 다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내 혼자
내 혼자 이거를 확신을 갖고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이 같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머그컵 슬라이드 있습니다. 네, 이 머그컵, 저희 서포터즈 분 중에 그 도자기 공방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신데, 머그컵에다가 QR코드 공개 키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개인 지갑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 원래는 이제 7월 말 8월 초 정도는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행사가 겹쳐가지고,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요거 그때 실전 진료학회 선생님하고 이제 협약식 했었잖아요. 그 이승화 원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이승화 원장님이 이제 최고위 과정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10주 동안 공부를 했었고, 이승화 원장님이 마지막 주차에 이제 약사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건강 강좌 같은 것도 이제 목요 기관을 좀 하고, 그것도 이제 약사들 모아놓고 의사들 모아놓고 이제 모빅에 대한 이야기나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최고위 과정에서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과정들이 굉장히 내용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되실 분들은 다음 차수의 그 화폐 철학과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그 대학원 과정들은 꼭 신청해서 들어보시면 그때 돈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돈 낸 거에 몇 배씩 받아가는 것 같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의학사를 대상으로 이제 하루짜리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과정을 이제 세션을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확신해 가지면 이제 그냥 일반인들보다는 경제력이 조금 괜찮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좀. 요거는 이제 여기 대구 모빌경안에서 저희 김용프 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대학교에서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이제 자기 제자분들이 뭐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데서 많이 오셨고, 이제 교수님이 제자분들은 신뢰를 많이 얻고 계셔가지고, 이제 제 제자분들한테 이제 이런 비트코인의 초기 현상이 이제 모비게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너네도 한번 관심 기울여 보라라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원래는 전날 제가 그 한양대 화폐 철학과 그 양양에 그 워크숍 가는 날이었는데 워크숍 안 가고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기 계신 여성분은 그 토닥토닥 대상자로 올해 초에 애기 낳으신 분인데 모빅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여기 저 뒤에 계시는데 선생님 그 오늘 같이 오신 분은 저기 미얀마에서 오신 디다산이라는 외국인 분과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모빅을 많이 알리고 이제 좀 빨리 이렇게 한국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해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보이는데 잘 보여주시면 이거 글자 너무 잘 보여도 안 되고 너무 안 보여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은 이거 보면 아무 감흥이 별로 안 듭니다. 근데 저게 작년 중순에 우리가 모비컨스에서 종이 지갑을 계속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떤 뭐 쇼핑몰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고 이런 것도 안 돼가지고 구글 폼에 주문을 받았었거든요. 잘린 부분도 있는데 보면은 뭐 중국 지갑 50장, 뭐 100장, 200장 이렇게 많이 사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주소 한번 보시면은 서울, 경기, 세종, 경남, 창원, 대전, 유성구, 안산시, 제주도, 고양시,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뭐 무슨 곡성, 소방서인가 그런 얘기였잖아. 네, 어디 무슨 LCD 공장 이런 데 계신 분도 있고 주소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이거를 갖다가 내가 아름다운 약간 어쩌다 보니까 약간 내부 정보 느낌으로다가 모빅이 이게 전국에서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최근에 우리가 경희대 행사 같은 거 가보면 이제 3,000명씩 오시니까 지금 이거 다 해가지고 몇 명 되겠어요? 200명, 300명 되면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없는데 전국에 정말 막
강릉부터 해가지고 동서남북, 한반도 남한 지역에는 거의 없는 지역이 모빌거가 없는 지역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모빌이 이게 안 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최근에 그 REA라고 닉네임 쓰시는 레알님이 이제 내일 들어가서 노가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모빙 매니아 사용자가 이제 하루에 얼마나 증가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8월 5일인가 최근에 작가님이 그 이제 CA 족보 채널에서 마감 한번 하시고 조금 이렇게 계속 가입자가 이렇게 좀 미비했는데 조금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해주셨는데 요새는 이거 봅니다. 이거 보는데 이제 이 20명이 이제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거죠.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퍼져 있으니까 가격이 좋았을 때는 저기 6월달 보시면 하루에 40명 50명씩 들어가니까 하루에 40명씩 들어가면 한 달에 1000명씩 들어가는 거라가지고 그러면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하루에 뭐 100명씩 들어갈 때는 머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티들이 공격을 해도 작가님 이제 오늘 다 KBS에 나오시고 며칠 전 어제도 KBS에 나오셨잖아요. 안티들이 공격한 게 근거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공중파에 계속 불러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유현진 교수님도 자기 채널에 모셔봐서 이제 인터뷰하시고 그걸 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또 주위에 있는 이제 동료 약사님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 대공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모빙을 전파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제가 느끼는 일부분의 이제 모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런 에너지가 이제 중첩이 되고 그 파동이 분류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이거 관심 있는 사람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 더 끌어당겨가지고 우리 커뮤니티가 더 커질 수 있는 그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빙 잘 될 거니까요.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을 거고 중국에 있는 모빙 회관들은 그 놀이터가 돼줄 수 있으니까 이제 같이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널로 조금씩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주제는 알량님이 좀 멋지를 주셨어요. 포스트 오테민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근데 작가님이 오신다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오테민이라고 하기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포스트 2029라고 좀 말을 유마했고요. 말 그대로 2029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들한테 넘겨주고 이제 그 기업들이 저는 어떤 그 협의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의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9년, 물리적으로 29년보다 좀 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탈중앙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모빙은 어떤 탈중앙성을 지향하냐 아니면 비트모빙이 과연 탈중앙화를 지향하긴 하나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말 그대로 2019년이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잖아요. 제 뇌피셜을 떠들 거니까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나름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활구님 말씀해 주신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결론에 가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어떤 2달 전에 모비커스 임직원들 분이랑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모빅을 하면서 뭐가 중요하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수는 없지만 나는 오태민이 더 중요하다. 오태민이 만든 코인이고 이 생계에 오태민의 의견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된다.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는 작가님이 만든 생태계는 맞지만 독립적인 또 하나의 유기체로서 나는 모빅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3가지 얼굴 아시죠? 첫 번째 보릭주의, 두 번째 이상주의, 세 번째 현실주의. 이거를 제가 좀 레퍼런스 봐서 모비커의 필요선화는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오태민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오태민주의가 있고 오태민주의가 매우 큰 일을 했죠. 방학산에서 1달러를 만드는 오태민주의입니다. 그리고 오태민주의가 있으면 또 생태계를 더 중시하는 독립된 생태계야 이건 오태민이랑 창시와 별개로. 그래서 생태계주의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오태민주의와 생태계주의는 어디서 좀
조금 갈리냐면 예컨대 고래사냥에서 갈릴 수 있죠. 오태민이 만들었고 오태민이 처음부터 하자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고 하고 있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래사냥?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생태계주의는 아니야 그거 생태계에 도움 안 돼. 그러면 고래사냥에 대해서 찬반이 갈릴 수 있는 굉장히 다른 두 페르소나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두 페르소나는 합치가 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예컨대 푸네스님 같은 이렇게 달변의 선동가가 나와서 야 장기적으로 보면 고래사냥 생태계에 도움이 돼. 그래서 찬성할 수 있죠. 그래서 오태민주의와 생태계주의는 어떻게 하면 둘 다 고래사냥에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골 때리는 현실주의잖아요. 바로 가격주의자입니다. 저같이 천박하고 가격에 민감한 비트모빅 가격주의자. 정확히 말하면 시장주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가격주의자들은 아니야. 그거 무조건 고래사냥하면 물량 넘어오고 이거 우리 가격에 장기적으로 안 좋다라고 해서 또 대립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역학구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큰 역학구도는 아니고 제 결론은 그냥 1, 2, 3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번, 2번이 지금 거의 줄죠. 그리고 아직까지 1번이 좀 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비트모빅 포스트 20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1, 2 비중보다는 2, 3의 비중, 생태계주의자와 가격주의자들이 더 많아져야 될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권력이 이양될 거니까 코인이 거버넌스 코인이 넘어가면서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태계주의와 가격주의자들이 어떤 견제를 할 거냐면 이 코인을 받은 기업들이 만들어갈 어떤 거버넌스 서비스가 있겠죠. 거버넌스 서비스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들은 우리가 모비커들이 잡아주는 그 트램펄린을 뛰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연간 계획을 세우고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코인을 써서 이거를 그 돈으로 뭐 몇 년은 개발하고 아니면 몇 년 후에는 이 수익금으로 비트모빌 가입하고 이런 통화 정책을 아마 발표하게 될 거예요. 그런 협의체가 있을 거고 그게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가 없으면 이들도 공유주의 부계에 빠지겠죠. 서로 죄수의 딜레마에서 야 우리가 먼저 썼지 올해 상반기 먼저 써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가 필요할 것 같고 이 협의체가 나중에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상상이지만 한국은행이 매달 이제 통화정책 방향문, 통방문이란 걸 내죠. 마찬가지로 이제 크립토 산업이 부흥하면 할수록 우리처럼 뭐 비트모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만든 코인을 자기네가 1년간 어떤 식으로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그런 투자자들이 그걸 또 애널리스트에 분석하고 그런 생태계가 나오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탈중앙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냥 우리 생태계 구성이 그렇게 현실주의자들이 더 많아질 거다. 그것도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애들 물량이 당연히 이렇게 순박금을 하면서 시장주의자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것들이. 그러면 이제 탈중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모빅에 대해서 중앙화 비판이 많죠. 근데 대부분의 논점은 거의 의미가 없는 논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1,400만 개를 고려하지도 않고 주소를 공개했다는 사실도 고려하지 않고 별로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오태민은 사기꾼이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중앙화를 비판하는 건데 그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가 블록체인의 탈중앙성을 어떻게 비트모빅이 보고 있는지 사실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블록체인을 탈중앙성을 보는 관점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정치적 탈중앙성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구조적 탈중앙성이라고 하는데 비탈리 그레이도에서 좀 나왔습니다. 정치적 탈중앙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거버넌스, 그 코인 어떻게 쓸지 그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앙화되어 있냐는 거죠. 지금 비트모빅은 국제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화, 한국은행보다도 더 중앙화되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은 이창용 총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컨대 채권 시장 협박을 하죠. 야, 이창용 지금 금리 내려야 되면서 미리 금리 내려말기도 하고 얼마 전에 기사인데 또 KDI에서 그 경제 조정 전망치를 내리면서 야, 한국은행 너네 빨리 금리 내려야 되라고 협박 꼽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는 사실 거의 재량이 없어요. 다시 지금 비트모빅 오태민이라는 독재자가 거의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화되어 있는 건데 지금보다는 탈중앙화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칭, 비트모빅, 통화정책 협의체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탈중앙화돼야 되냐고 하면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탈중앙성으로 공격하는 논리를 잘 들어보면 사실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주장입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비트코인의 건전성 그리고 중립성을 위해서 탈중앙이라는 어떤 수단을 채택했을 뿐이지 사실 탈중앙 그 자체는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트모빅의 목표는 건전화폐 아니죠. 그냥 가격만 올라가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건전한 정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중앙화된 정책 협의체가 전 잘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국은행과 달리 정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또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자, 처음 이제 정치적 중앙화는 저희 탈중앙화는 얘기를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적당히만 탈중앙화되면 되는 거고, 협의체가 잘 할 거다. 자, 두 번째, 정치적, 구조적 탈중앙화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에서 얼마나 노드가 분산했냐, 얼마나 채굴풀이 다양화되어 있냐, 뭐 그런 거를 이제 구조적 분산화라고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제가 블록체인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가능성이니까. 여러분은 우리 그거 아시죠? 채굴이 지금 상당히 중앙화되어 있고, 사실 더 핵심적인 거는 우리 지금 비트모빅의 가격에 비해서 너무 리스레이트가 낮아요. 너무 싸게 채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나중에 퍼블릭으로 갔을 때 POW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이 갭이 꽤 큰 거죠. 이건 물론 단기적인 얘기입니다. 금방 시장 원리에 대해서 그 갭이 회복되지만 그래도 모빅 물량에는 꽤 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가격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야, 이거 POS로 넘어가면 좀 가격 충격이 적을 수 있겠다. 왜냐면 POS라는 건 내가 지금 코인이 많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신규 코인의 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POW로 했을 때보다 POS로 넘어가면 가격 충격이 더 적을 수 있겠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비트모빅을 굳이 비트코인 기반의 알고리즘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가도 된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다. 왜? 어차피 지금 이더리움은 상당히 성숙했거든요. 우리가 산업적으로 블록체인을 쓸 건데 어쨌든 그냥 블록체인이라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들이 얹어져 있었는데 이미 이더리움은 그 위에 레이어, 특히 레이어 2는 지금 롤업이 거의 되는데 롤업 승계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많은데 굳이 시간을 들여서 비트코인 위에다가 새롭게 레이어를 개발하는 올리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이더리움 갖다 쓰면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장부예요. 그냥 이더리움 장부에다가 모빅 그냥 옮겨주면 된다. 물론 여러분의 종이 지갑은 다시 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아무튼 상상력은 좀 발휘해야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작가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가님이나 오태민주의자들은 끝까지 비트코인을 고수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꼭 그런 건 아니다. POS로 가도 되고 심지어 그거는 정책협의체가 잘하는 기술적으로는 이더리움 기반의 우리가 모빅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다. 뭐 그런 상상력을 그냥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좀 까다리 없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더 말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2029 시대, 비트모빅 10분 지났네요. 죄송해요. 포스트 2029 시대에 우리 비트모빅은 상당히 독특한, 재밌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탈중앙성이 너무 십착하지 말자. 탈중앙성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그거를 적당히 이용하면 우리가 상당히 기발한 생태계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는 역시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 훌륭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 발표는 회랑학파 자비학생 선발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박정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정렬님은 현재 치과의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는 제1회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화폐 철학 최고위 과정까지 수료하셨는데요. 오늘 회랑에서 최고위까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정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다른 큰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어떻게 비트모빅에 투자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혹시 사진 있나요? 없나요?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안 몰랐나 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7살 딸아이하고 4살 아들을 키우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좀 관찰하는 취미가 있어요. 근데 왜 관찰을 하냐면은 이 녀석들이 이게 자기들의 서로 다툼이 일어나면서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융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그 약간 자연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아이들 관찰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3살, 4살 때 좀 기억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 태아였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 안에 있었을 때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을 봐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는데 저는 유치원 때 이전의 기억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나와가지고 태아 때 이제 자궁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얘기를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든 건데 저희 아들 딸인데요.
저희 아들이 지금 저 안경 케이스를 이제 권총같이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왜 저렇게 잡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하도 이제 비둘기가 치과에 와가지고 똥을 싸놓고 이렇게 둥지를 깔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비둘기 뜯는다고 이제 비비탄 총을 사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니까는 이제 아들이 그걸 보고 이게 자기 나름의 상상 속에서는 이 비비탄 총이 자기는 이제 안경집이라고 생각하고 총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고 그 4살짜리 아들이 이제 그렇게 총놀이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7살짜리 딸아이가 와가지고 야 그거 총 아니야 그거 안경집이야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근데 그 딸아이가 아들한테 말을 해주는데 아들이 되게 속상해요. 자기 상상 속에서는 그게 필통이 아니라 안경집이 아니라 권총인데 이걸 왜 누나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걸 왜 안경집이라고 막 말하고 혼내고 있냐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 모습을 약간 지켜보면서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제 저희 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살, 그러니까 한 12개월 좀 후반 때부터 저런 능력이 좀 생긴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추상화 능력이 인간이 아기 때부터 엄청나게 발현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 딸하고 제 아이가 아들이 있는데 이 둘 간에도 서로 간에 이제 상상력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어떤 친구는 이제 그거를 막 권총이라고 혼자 상상을 하면서 막 가지고 놀고 근데 딸아이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른들의 세상에 조금 더 노출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는 어른들의 문법에 약간 더 익숙해져가지고 아 이거는 안경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자기 동생한테 계속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생각의 틀의 차이가 이제 나중에 가면 꺼도 돼. 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상상력의 한계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의 세계관에 약간 물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펼쳤던 엄청난 상상력들이 하나하나씩 제거돼 가고 그 기존 세계관에서 통용되는 상상력들만 이제 제가 그거를 주류 세계관으로 인식하고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런 경험을 갖게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을 갖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기준으로 독일인들은 그 이전에는 이제 히틀러 쪽의 나치가 이제 아리아인이 이제 우리가 최고로 이제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를 이제 약간 지도하고 이렇게 지배해야 된다는 독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식이었는데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나니까는 독일 사람들이 그 패망하자마자 인식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은 아 우리는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인류애적으로 잘못된 저질을 저지르고 말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게 뭐랄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사건이긴 하지만 전쟁에서 진 거밖에 없는데 그게 이전의 독일인들하고 이후의 독일인이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그들이 그만큼 갑작스럽게 이제 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세계관을 바꾼 건데 이게 아이들을 관찰하면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아 나도 옛날에는 저랬었을 텐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옛날 대학교 때 치과 의사 공부를 하면서 다른 것들을 이제 못하는데 특히 이제 전문가 집단이 재밌는데 이게 현대사회가 되게 전문화되고 고도한 사회다 보니까 이게 제가 전문가 집단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아이 때 굉장히 좀 풍부했던 상상력의 한계가 전문가들은 오히려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제가 치과 의사라고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치과 의사 아니면 의사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벌고 이래가지고 이거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렇고 굉장히 좁은 그들만의 사회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좁은 세계관 속에서만 생각하지 오히려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의사분들 같은 경우 내가 열심히만 살면은 돈 열심히 벌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의사분들이 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나중에 가서 내가 경제를 공부해서 돈을 좀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왜냐면은 전문적인 어떤 영역을 선택해가면서 공부하면서 그 영역을 공부하면서 다른 거는 못 보게 되는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까 제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그냥 보면은 되게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이거는 내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데 그걸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명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전 세계 사람들처럼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른데 그들이 막 서로 내게 오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아이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척척.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조금 더 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어떤 걸로 봤냐면은 서로 생각의 틀 또는 세계관을 서로 막 부딪히면서 그런 생각의 틀이나 세계관을 서로 충돌하는 걸 자꾸 완화시키면서 사회 공동체가 커가면서 이제 어떤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세계관 속에 대부분의 개개인들은 다 부딪혀 보지만은 그 특별히 자기가 엄청나게 능력적으로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대부분은 계란으로 바위치가 돼가지고 좌절도 많이 하고 내가 과연 이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이런 고민도 현실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큰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관 속에 그냥 동화되어 가요. 그러니까 싱크로율을 높여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렸을 적에는 그 자기만의 세계관이 너무나 확고해가지고 우리 인류가 구성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싱크로율이 낮다가 나이가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뭐 규범을 배우기도 하고 학교에서 어떤 학문을 배우기도 하면서 그게 점점 그 세계관의 동화율이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평소 좀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실제로 비트모빅도 똑같은 현상으로 봤기 때문에 큰 금액의 자금을 이제 투자하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최고위 과정에서 이제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님이 이거랑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때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가상미디어 영상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때 500회관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할 때는 제가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제가 다시 보니까 너무 낯간지럽고 막 이불킥이 지금 드는데 왜냐면 제가 그렇게 강의를 못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머릿속에서 그냥 혼자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그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냉정하게 이제 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는 뭐 저렇게 맥락도 없이 얘기하고 흐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걸 느껴졌는데 하여튼 제가 그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뭐냐면은 약간 어떤 내용이었냐면 괴델의 불로 안전성 정의로 이해하는 비트코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세계관 또는 경제학적 구조물이 사실은 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게 올해 들어서 이제 배운 게 되게 부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투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을 공부나 하거나 그러면 결국은 어떤 거에 대해서는 네 연준 정책을 알아야 네 연준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최근에 이제 월요일에 폭락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후적으로는 이제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나왔다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연준을 지켜봐야 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면을 못 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되게 익숙하게 넘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준의 벽을 넘으면은 결국 도달하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은 화폐란 무엇인가 또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근거에 되는 화폐 계층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익숙하게 들으셨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여러분들 자식 교육도 많이 하고 하실 텐데 그런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너무 이제 이런 거에 물들어가지고 어른의 시점에서 교육을 하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넓었던 상상력의 한계가 좀 점차 줄어드는 결과가 올 수 있을 텐데 이게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는 그런 게 다 줄어들 텐데 저는 이제 그 의식적인 노력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책을 좀 양서를 좀 많이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모빅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 알아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빅 커뮤니티에서 7인위원회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면 다 비슷한 음악이 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그 모빅 위원회가 축구협회가 안 되게 꼭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축구협회 하시는 거 보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축구협회 보면 답답해요. 근데 저는 제 목표는 뭐냐면은 모빅위원회가 이제 그 양궁협회처럼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누구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제 여기 고인물들이 저 사람 잘하냐면 밀어주고 이런 팀워크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이제 활동에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태민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한국의 인문학은 광장과 강단 사이에서 회관을 개척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광장은 소란스럽고 다소 선동적입니다. 그리고 강단은 엄숙하고 경직되기 쉽죠. 하지만 회관은 유연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지식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 오늘 네 분의 발표는 그 자체가 회랑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멋진 회랑의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분 세션 발표가 끝났습니다.